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지도자인 손흥정 감독이 우리에게 남긴 말은 진실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가 오랜 기간 아시안컵 우승에서 멀어져 있음에 대해 모든 축구 관계자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으며 한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러한 깊은 사색 속에서도 경기에 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과의 경기를 90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요르단의 거센 공격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중동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적 시도, 즉 300-3미드를 기반으로 한 4-3-3 전술 변화는 새로운 시도였으나 안정감을 찾지 못하며 빌드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으로 구성된 미드필드 라인은 빛나는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패스 미스로 인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결과는 한국 축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손흥정 감독이 언급한 대로 단순한 우승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깊은 성찰과 전략적 개선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이 요르단에 패한 후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기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 주목했는데 특히 한 선수가 메시처럼 보일 정도로 대한민국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린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차라리 호주와의 경기에서 졌다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표정에서는 무거운 생각이 읽혔고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애정 어린 걱정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늦은 밤까지 경기를 지켜보며 이제 손흥민이 대표팀을 은퇴해야 하지 않나, 소속팀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논란은 그의 부임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시안컵 동안의 성과와 팀 운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경기마다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조별 예선에서 보인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나타난 3대3 무승부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더라도 경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클린스만 감독의 장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전술적 문제에 대해 선수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계 내에서는 최근 대표팀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전 지도 체제보다 개선된 모습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선수들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팀의 경기 방식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축구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설위원들은 선수들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고 포지셔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움직임이 겹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공격 중심의 전술로 인해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 위치에서 김진수와 이기재 선수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른발잡이 선수를 왼쪽 풀백에 배치할 경우 보다 직선적인 크로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에 의해 쉽게 차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플랭크에서도 이강인 선수와 풀백이 비슷한 위치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움직임이 겹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팀 전체의 조화와 전술적 유연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독이 전술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의 중심인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이러한 에이스급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역할 없이는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준비가 부족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시안컵은 월드컵을 제외하고 대표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선수 선발과 활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나 컨디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팀을 구성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가 적은 이기재와 같은 선수를 선택하여 경기에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진한 모습은 결국 선수 개인에게 비판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는 클린스만 감독이 전략적 명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한 여러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핵심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수 선발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이는 팀 전체의 밸런스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월드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을 맡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면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전술 코치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명확한 축구 철학과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는 지도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직후 대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겠다며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상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연봉을 포기하기 쉽지 않으며 외국인 감독으로서의 애국심이나 여론의 압박보다는 계약의 이행이 우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축구협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은 물론 그가 부임한 이래로 지속된 여론과 언론의 비판적인 시선을 직시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 선발 방식은 특히 유럽 리그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에게 치중하면서 K리그와 같은 국내 리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현 대표팀에서 유럽파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선발 과정에서 국내 리그의 선수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와 조화를 이룰 센터백, 양쪽 풀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유럽파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마치 올스타전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리그 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선수들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며 박지성, 김남일 같은 무명의 선수들을 발굴하고 크게 성장시킨 히딩크 감독의 접근 방식과 대조적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당시 리그 내에서 주목받던 스타들을 넘어서 자신의 전술에 부합한